인천일보 TV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부평 대중음악 둘레길 선포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하신 이장열 에스컴시티 뮤직 아트페어 대표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지난해에도 인천일보 TV에 한 차례 나와주신 적이 있는데요. 이 부평 대중음악 둘레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이 대표님께서 어떤 역할을 해오셨는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부평 대중음악 둘레길 선포식에 대한 이야기를 안 나눠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둘레길, 저희가 이 둘레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고 또 뭐 산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도 하는데, 이 대중음악 둘레길하고는 좀 생소한 이 말인데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평 대중음악 둘레길은 이제 사실은 세계 최초의 음악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네. 부평만이 가질 수 있는 문화적 가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대중음악이다 보니까 결국은 부평이 이제 한반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를 품고 있었어요. 그걸 그렇죠. 이제 에스컴 시티 네. 이렇게 미군 부대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음악 클럽들이 가장 많았고 그 주변에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부평의 둘레길, 대중음악 둘레길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미군 부대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이 현대음악, 대중음악이 이제 인천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한반도 최대 미군 기지 에스컴 시티 안에 이제 영내 안에 그 당시 30만 평 정도 되는데요. 지금은 많이 이제 줄어들어서 캠프 마켓에 있는 빵 공장만 유일하게 아직 남아 있고 조만간은 평택 미군 기지를 이전할 계획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7개 캠프가 네. 부평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영내에 지금까지 확인된 거 22군데의 클럽이 있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바깥에 정문 있는 쪽 부평 신촌에 거기는 미군 전용 클럽인데요. 네네. 거기도 22군데가 밀집돼 있었고, 네. 그 바로 옆에 부평 삼릉, 요즘 뭐 미쯔비시 줄사태 네네네.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 삼릉에는 그 젊은 18세에서 21살짜리 그 당시 50년대 네. 후반에 청년 뮤지션들이 집단적으로 한 300여 명이 많을 때는 집단적으로 거주해갖고 낮밤을 거기서 연습도 했던 공간이기 때문에 한국 대중음악의 어떻게 보면 중심지이고 새로운 리듬을 전파했던 곳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한국 대중음악의 중심지 부평이 되는 겁니다. 미국 음악이 이제 시작됐던 곳이다. 한국에서 시작됐던 곳이다. 예, 그러니까 미국 그 당시만 해도 일제 강점기 지나서 강복기까지는 그렇죠. 앵가들이 그렇죠. 네. 지배적으로 있었는데, 그 에스컴시티 미군 클럽에서 음악을 듣는 사람들 다 미군들이잖아요. 네.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는데, 그 당시 유행했던 최신 음악을 재즈나 브루스 음악을 한국 청년들이 미팔고 오디션을 통과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연주를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새로운 리듬을 받아들였던 곳이다. 그래서 대중음악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이네요. 부평입니다. 그러면 이 둘레길이라고 하면은 어떤 코스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뭐 미군 그 당시 흔적을 뭐 이렇게 뭐 돌아가면서 뭐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음악을 했었던가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건가요? 지금 부평 대중음악 둘레길은 사실은 재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개인 단체에서 만들었는데요. 지금 사실은 지금 현재 부평 대중음악 둘레길은 1, 2, 3 코스가 있습니다. 네. 1코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컴 미군 기지 안에 있는 캠프 마켓, 지금 남아 있는 미군 부대 둘레를 한 1시간 20분 정도 코스가 되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깥에 있는 네네. 미군 클럽이 밀집되어 있던 부평 신촌. 네. 서울에 있는 신촌보다 먼저 마을이 생긴 게 신촌인데요. 거기 한 30분 정도 그러니까 걸어서 볼 수 있는 코스고. 그러면 그 당시에 흔적들이 다 남아 있는 건가요? 예, 그 문제가 사실은 이제 앵커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지금까지 부평에 이제 워낙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부 다 낡았다 해가지고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74년도, 3년도에 미군 축소서 철수설이 네. 있어가지고 에스컴 부대가 많이 이전을 합니다. 평택이나 뭐 의정부나 이런 쪽으로 대구까지. 네. 축소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클럽 운영하는데 상당히 많이 영업적으로도 많이 이제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이 이제 줄어들고 없어지고 그렇죠. 사라지고 네.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곳은 이제 신촌에 지금 부일 정육식당이라고 네. 그 건물, 그 옛날에 드림보트라는 백인 전용 클럽인데 그거 하나 딱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지금도 그럼 거기는 운영을 하고 있는. 근데 그 식당으로 터만 그, 남아 있고 예, 건물만 남아 있고. 건물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러면은 이 대표님께서 가장 이 중점을 두셔야 할 부분이 그 당시에 그 음악이 성행했던 그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재현을 하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큰 고민이시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야기가 뭐냐면 남아 있지가 않다 네. 보니까 사실 그것도 부평 지역사 중에 소중한 그렇죠. 역사인데 사실은 이제 이런 뭐 딴따라다 해가지고 대중문화에 대해서 사실 폄하를 많이 했었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자꾸 사라지고 뭐 흔적도 없애다 보니까 사실 둘레길에 사실 볼만한 게 없어요 지금 사실은. 그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인데 그래서 올해 이제 그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신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드림보트 옛날 네. 드림보트 거기 부일 정육식당 앞 거기다가 벽에다가 옛날 드림보트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간판을 재현해 가지고 네. 그대로 이제 부착 11월 30일 날 그 부착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11월 1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부평 3릉 네네. 지금 행정동은 부평 2동입니다. 네. 그 동수역 3번 출구가 있어요. 네. 거기 있는 그 앞에가 거기가 이제 미군 트럭의 픽업, 그러니까 뮤지션들을 픽업했던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다 11월 이제 1일 날 네. 그 표지판을 대중음악 픽업 장소다는 좀 작게 이렇게 표지판을 제막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이제 구현해 내는 게 지금 에스캄 뮤직 아트 페어가 대중음악 둘레길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를 지금 끼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그 당시에 우리 한참 이 미국에서 들여온 음악이 성행할 때 이 모습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과거에는 24시간 이 음악이 흘러나오는 곳이다. 뭐 이렇게 이 제가 전에 네. 그렇게 들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곳이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부평, 에스캄시티, 신촌, 삼릉이 하나의 벨트예요. 네. 이게 에스캄시티는 미군 기지인데 그 영 내에 있는 클럽이 22개 정도 있었고 네. 신촌에 22개가 좁은 공간인데도 밀집되어 있었고 그다음 그 옆에 있는 삼릉은 이 뮤지션들 있잖아요. 미8군 오디션을 통과했던 사람들이 클럽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집단 거주하다 보니까 낮에는 삼릉에서 연습을 하고 네. 기타, 드럼, 베이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낮에는 연습한다고 이게 전자기타 소리, 베이스 소리가 끊이질 않았대요. 그러니까는 낮에는 연습을 하고 이제 밤이 되면은 그 공연을 하고 들어가서. 예, 그러니까 공연을 할 때도 이제 오후 한 2, 3시에 미군 지무시 트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GM 트럭인데 네네. 미군 트럭을 한 10대 정도가 동수역에 절비에 있으면 그게 그러니까 트럭 안인데 창문도 없는 그런 이제 트럭에 한 7명, 8명 밴드들이 타고 이제 어정부도 가고 에스캄시티도 가고 이렇게 펜테기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후 2시부터 이제 가잖아요. 네. 가면은 이제 저녁에 12시까지 공연하면 이제 미군 클럽에 가서 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미군 트럭을 타고 새벽에 다시 삼릉까지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밤에 자고 또 낮에 일어나서 연습하고. 그 연습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워낙 악보도 없고 악보가 없어요. 악보가. AFKN 음악 듣고 그 다음에 듣고 듣고 이제 기타 코드를 잡는 거. 아. 코드를 잡고 리듬을 잡고 하다 보니까 그걸 체보라고 하더라고요. 예. 체보인데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맞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연습을 해가지고 그 전날 그러니까 그날 미군 클럽에 가가지고 최신 브루스 음악을 연주를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네요. 이제 거기서 그런 실력들이 쌓여가지고 지금의 한국 BTS라는 그런 대중 음악의 어떤 기반이 사실은 부평에서 시작됐다. 보셔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K-팝이라는 이런 큰 시장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결국 이런 부평 이 미군 기지에서
그 연습하시던 당시에 그 네.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그렇죠. 단언합니다. 맞네요. 그리고 네. 그 당시에 그게 음악 뮤지션들이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획사, BTX는 뭐 이렇게 기획사가 있잖아요. 네네. 방시혁 대표가 있는. 그 당시에 50년대도 그 기획사들이 있어가지고 네네. 밴드들을 밴드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때 부평에서 구축이 돼 있었어요. 말씀 나오신 김에 그럼 그 당시 우리 부평 미군 기지에서 이 배출된 스타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네네.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어쨌든 부평 대중음악 둘레길, 부평이 한국 대중음악 중심지라는 거는 연주자들입니다. 연주자들. 가수보다는 실제 이제 서양의 어떤 밴드의 구성을 가지고 연주를 했는데 그 실력이 배워준 것도 없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오디션을 통과해서 이제 갔기 때문에 그 실력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미8군에 들어가서 클럽에 연주하는 사람들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오로지 연주만 했어요. 브루스, 재즈, 최신곡. 그리고 한 군데는 미8군 쇼. 그 미8군 쇼는 가수들이 가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죠. 네. 이 현미, 뭐 한명숙, 그 배우. 근데 배우는 조금 틀린데 배우는 1961년도에 네네. 에스컴시티의 서비스 클럽의 드러머로 활동을 하긴 됐어요. 한 2년 정도. 드러머로 네, 그리고 삼릉의 그 동수역 3군 출구에서 조금 더 가면은 네. 부평 상거리역 근처에 네네. 그게 주거지도 하기는 했어요. 배우가 실제 생가가 그러니까 생가는 아니고 미군 네. 부대에 근무할 때 거주했던 거주하셨던 지역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분은 그런 어떤 미군 리듬을 받아들여 가지고 색다른 한국적 취향에 우리나라에 맞게 리듬을 만든 사람이 배우잖아요. 네네. 노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어떤 유명한 분들 그 뒤에 이제 그런 후배들은 이제 많습니다. 뭐 이철호 뭐 그다음에 풀립사랑의 최성수 네네네. 유명하신 분이죠. 뭐 제일 막내는 신지까지도 부평 출신이에요. 코요테 네, 신지. 여자 네. 가수를 그러니까 숱하게 많은데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그런 어떤 맥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고 지금도 여전히 한류 스타들 중에 뭐 이렇게 걸 그룹 같은 경우 네. 젊은 사람들도 여기 출신 부평 인천 출신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런 어떤 DNA 그러니까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악에 대해서 대중음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 부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이 미국 음악이 들어온 거니까 이 락 음악이 시작된 곳을 부평으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락은 70년대 이후에 네네. 했는데 뭐 어쨌든 저도 이제 음악 전문가는 아니고 지역 문화 관련한 네네. 연구자인데 지금 그 이야기를 쭉 정언을 들어보면 주로 재즈나 브루스를 미군들이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먼저 재즈나 리듬, 그러니까 재즈나 브루스 연주하기도 힘들대요. 근데 그걸 한국 청년들이 연주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기반에 돼서 락 밴드로 진행되는 하나의 어떤 근거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밴드 그룹 같은 경우는 80년대 네. 주한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결성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대철 이런 사람이 젊은 분들 주축을 해가지고 그렇군요. 이렇게 한국 락 밴드 그룹인가 이런 그룹도 사실 80년대 주한에서 이렇게 결성된 것도 결국은 부평이라는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장렬 대표님께서 이렇게 이 부평 이 미군기지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도 사실 좀 궁금한데요. 저도 왜 이렇게 관심 가지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역 문학 연구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평을 구석구석 다니고 답사를 하고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부평은 여러 가지 진점에서 근현대 사회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대중음악이구나. 근데 이걸 놓치고는 부평 지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겠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됐고 그러면서 부평에 대한 어떤 대중음악에 관련된 자료들을 찾고 그 다음에 관련된 사람들도 인터뷰도 하고 해서 그렇게 관심이 됐는데 그게
한반도, 그러니까 한국 대중음악의 중심지라는 생각은 그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처음부터 규정해서 한 게 아니고 공부를 만나고 이야기하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아, 여기가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전파지다라는 걸 확신하게 됐고, 그런 근거를 가지고, 역사적 사실과 근거를 가지고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이제 부평 대중음악 둘레길을 만들게 된 거죠. 다른 지역은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부평이 가지고 있는 가치다라고, 문화 가치다. 맞습니다. 뭐 대중음악 둘레길 이렇게 조성하시겠다 마음을 먹고 추진하기까지도 사실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부분의 뭐 건물들이 없어지고 뭐 당시 계시던 분들이 다 떠나시고 어떠셨어요? 그 조성하시기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걸어야 되겠다. 더 많이 걷고 더 많이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기억하자. 해서 이제 둘레길을 만든 건데, 어쨌든 보면은 제 머리 상상력을 발휘한 거죠. 둘레길을 걸으면서 아무것도 없지만 걷다 보면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게 부평의 미래 가치입니다. 이게 소중한 지역사다. 이렇게 한 사람 하나씩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같이 동조를 한다면 결국은 부평의 어떤 지역사가, 부평의 어떤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것보다 지금의 문화적으로 없어졌지만 그 이야기를 발굴해내고 소중하다는 걸 일깨워주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그 작업을 하게 됐고, 이제 다음 단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볼거리,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뭐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앞으로 이 둘레길을 찾는 사람들이 조금 더 보고 즐길 수 있는 이 거리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예, 안 그래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지금 제가 내년도 사업 많이 계속 할 건데요. 네네. 어떤 식으로든 그 부평 1코, 그러니까 대중음악 그 둘레길 1코스에는 뭐 안내소가 없어요 지금. 2코스에는 안내소가 있어요. 아까 부일 정육식당 그게 안내소를 제가 공식 지정 안내소를 지정했고, 삼릉에도 공식 지정 안내소가 있는데 지금 이제 부평 캠퍼마켓 쪽은 1코스에는 안내소가 없어요. 그래서 부평구와 협의해가지고 그것을 좀 이렇게 설명하고 뭔가 자료집이라도 놔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고, 두 번째는 부평 대중음악 둘레길에 음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말에는 부평역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신촌이나 삼릉이나 이런 데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정기적으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라이브 음악 클럽을 어떤 식으로든 한 3개 정도는 유치를 해서 이걸 정기화시킬 수 있는 방법, 명소가 될 수 있게끔 할 생각이고, 올해도 사실은 이제 에스캄 브루스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9월 27일 날. 원래 부평 캠프마켓, 지금 미군 부대 안에 있는 야구장에서 하려고 했는데 민간에게는 허락을 안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앞에 부평공원에서 제1회 이제 여기 에스캄 브루스 페스티벌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지역에 있는 이렇게 언론사와 함께 제2의 에스캄 브루스 페스티벌을 5월달에 우리가 계획했던 부평 캠프마켓 야구장에서 꼭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한국 대중음악의 중심지고 그 근거가 되는 지역이고 이야기가 있잖아요. 수많은 뮤지션들을 배출했던.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부평이 새로운 10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가치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걸로 사실은 비전을 이렇게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 나눠주셨는데 이 마지막으로 이 부평 대중음악 둘레길을 어떻게 찾아주셨으면 좋겠는지, 방문했으면 좋겠는지 우리 시청자나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그 부평 대중음악 둘레길은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음악길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게 음악 관련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평이 가지고 있는 지역사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둘레길이기 때문에 주말이나 그다음에 뭐 평일이라도 만일에 부평에 오시게 되면 꼭 부평 대중음악 둘레길을 걸으면서 BTS를 낳았던 그런 어떤 저력, 그 문화적 가치를 좀 이렇게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대중음악의 출발지로 평가받고 있는 부평, 그리고 음악도시 조성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이장열 에스컴시티 뮤직 아트페어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부평 대중음악 둘레길이 세계적 자산으로 각광받는 날을 기대해보면서 인천일보 TV 초대석,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